꼬마빌딩 신축에 계획이 있는 분은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유 건축사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에 관련된 정책을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어제 도시형생활주택에 관련된 주차대수 완화 규정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했는데요. 일단 건축에서 주차대수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금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18일에 시행하는 주택건설 자금에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 내용이 국토부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주차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주택건설 자금,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자금 지원을 해야만 주택 공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 건축과 자금, 이 부분이 같이 움직여야 주택 공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2023년 10월 18일부터 주택건설 자금에 관련된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택 공급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갈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주택에서 자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련된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분양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건설 금리를 0.3% 인하해서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도심에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에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사업 기간이 길거든요. 자, 그 반면에 비아파트,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 1년이면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립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도시기금이 얼마나 대출되는지 또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분양입니다. 분양. 그래서 분양과 임대로 나눠지는데요. 분양하는 경우에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그러니까 호당입니다. 호당. 한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10세대면은 7억 5천이 되겠고 20세대면은 15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금리 같은 경우는 3.5%에서 4.7%로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서 이자가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7%를 적용하겠다. 자,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대출 자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자, 금리 같은 경우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 2%에서 2.8%, 장기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2%에서 3.0%까지 대출 금리도 완화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시면은 비아파트 분양 및 임대 대출 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내리고, 그래서 호당 7,500만 원은 분양이고요. 임대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장기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뭐 10년 정도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10년의 임대를 하겠다면은 대출 금리도 상당히 완화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아파트 유형에 따라서 지원 금액과 금리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자료에 대출 요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분양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 대상에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비아파트의 건축물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시고요. 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이 있고 건축 허가가 있죠. 사업 승인 같은 경우는 30세대부터 사업 승인 대상이고요.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29세대까지 건축 허가로 가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다세대 주택은 최대 29세대를 하게 됩니다. 29세대. 자, 29세대의 건축 허가로 갈 경우에 현행에 한 호실당 5천만 원으로 대출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7,50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7,500만 원으로. 자, 금리 같은 경우도 현재 3.8%를 3.5%로 0.3%를 완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리에서 조금 더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가구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한 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호실별로 대출이 안 되고요. 한 동당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4억 원의 대출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어서 한 동당 6억 원까지 대출이 된다. 자, 이자 같은 경우도 3.8%에서 3.5%로 다가구 주택도 완화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호실별로 이렇게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동별로 대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 대수 완화 규정, 그러니까 총 주차 대수에서 20%를 공유 주차로 한다면 세대당 0.4대로 하겠다. 물론 이제 이게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차에 관련된 부분을 세대당 0.5대에서 세대당 0.4대로 좀 완화해 줬기 때문에 주차 부분에서도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이 있는데요. 자, 원룸형은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름이. 그래서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곱미터당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이렇게 면적당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개선 내용을 보시면은 제곱미터당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 자, 그러면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라고 계산을 했을 때 150만 원으로 따지면은 한 실당 4,500만 원으로 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30제곱미터라고 기준을 했을 때 4,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보다는 좀 혜택이 낮습니다. 원룸형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3.7%로 되고요. 자,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했을 경우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대출이 된다. 그래서 한 호실당 현재 7천만 원인데 이 부분도 7,500만 원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도 3.5%에서 3.7%까지 0.3%를 낮추겠다. 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단지형 다세대로 가느냐 원룸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달라진다. 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이 나와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당 1,8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요. 자, 금리 같은 경우도 5%에서 4.7%로 전반적으로 금리는 0.3%를 이렇게 낮춰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분양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임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에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자, 임대를 보시면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비아파트의 공동주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일반으로 갈 경우에는 한 호실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갔는데요. 자, 이 부분이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한 실당입니다. 한 실당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장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10년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요. 10년 임대를 하신다면은 호실당 대출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금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2%에서 3.0%로
금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은 현행 유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지원은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나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가구 같은 경우도 장기 일반 주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하신다면은 한 동당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금리는 3.0%.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임대를 간다면은 한 실당 현재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형별 대표 상품의 대출 한도와 금리로 세부 사항에 따라서는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절차로 대출이 일어나는지 그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상담과 신청 절차를 보시면요. 먼저 대출 상담 전담 창구에서 여러분이 가셔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지점에서요. 신청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전담 창구를 통해서 배정된 지점에 신청을 하시고 인허가 관련 서류 또 토지 등기부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은행 본점에서요.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업성이라든가 사업 수행 능력, 업체 현황 이러한 요건들을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공사비 중 기금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여러분이 제출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사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출 승인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대출 승인 이후의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승인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지점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과 대출 개시일 등을 여러분이 체결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겠습니다. 자, 대출이 실행되면은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급 이렇게 분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선급금과 기성금은 총 대출 한도의 90% 이내로 대출이 되고요. 준공급은 10%로 남겨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출금에 관련된 기성지급이라든가 분할지급 내용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은행에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이 준공되면은 건물이 준공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데요.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할 경우에 원리금 균등 분할로 상환하되 임대기간 동안 거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출 상담과 신청 절차는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0월 18일부터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건설 자금에 관련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10월 18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에 관련된 대출금과 금리를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주택 사업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많이 확대를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 이런 부분을 지원받아서 주택 신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건설자금 지원에 관련된 건축 뉴스를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자,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